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부동산의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저도 어떤 때 보면은 그런 약자를 써가지고 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기초에서 불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동산 어린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초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인이라는 용어 위에도 여러 가지 마피라는 마이너스 P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재미있게 좀 그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의 기초에서 불인이라는 용어를 위주로 해서 이것만 알아도 고수다. 무슨 얘기냐? 불인이는 부동산 어린이, 부동산 초보자를 말하는 거고요. 주담대라는 말을 씁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약자죠. 마통, 우리 보통 마이너스 통장 많이 들어보셨죠? 마통이라고 하고, 다운계약, 우리가 부동산의 거래 계약을 하면은 실거래가를 반드시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다운 계약이라는 것은 실제 금액보다도, 쉽게 말해서 5억에 거래됐는데 3억에 다운 계약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을 다운 계약이고, 이 반대로 업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거래보다도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한다든지, 자, 주복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상복합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텔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와 같은 그런 대형 오피스텔을 아파텔, 그러니까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장, 자, 우리가 토지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임장을 하라, 임장 활동을 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부동산 현장 답사 활동을 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그리고 역세권, 이 말은 많이 쓰는 얘기죠. 기차, 지하철역 근처의 아파트를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고, 또 최근 들어서 많은 말을 쓰고 있는데 습세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니까 그린, 초록의 맑은 공기 속에서 살고 싶은 아파트 주변에 습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세권. 몰세권이라는 게 있는데 대형 쇼핑몰 근처, 이런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백세권, 백세권이라는 것은 백화점 근처의 백세권. 슬세권, 이런 말은 들으면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나와 있기 때문에, 슬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슬리퍼 복장으로 근처를 다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슬세권. 저도 이런 말은 거의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맥세권, 집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다든지, 편세권,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 것을 편세권, 뭐 이런 말들은 거의 많이 쓰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세권, 지금 커피숍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집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는 것을 스세권, 이런 말을 좀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또 집 근처에 베스킨 라빈스가 있으면 베라권, 글쎄요. 자, 학세권이라는 말 쓰죠. 학원과 학교 옆에 있는 학세권 아파트를 우리가 학세권이라고 하고, 우리가 부동산을 하려다 보면 뭐니 해도 총알이 있어야 돼. 그 총알이 뭐냐? 돈 또는 캐피탈이라고는 자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무피사, 우리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느냐 하는 말이고, 우리가 오피라는 말을 씁니다. 많이. 오피는 그냥 오피스텔을 줄여서 오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팔대사, 대충 팔고 대충 사, 이런 것이 대팔대사고, 못난이, 안 좋거나 구박받는 층,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있어서
안 좋거나 구박받는 그런 층을 못난이 아파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우리 그 부동산의 이용에서 손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현장 조사하는 손품이 있고요. 땅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발로 뛰면서 조사하는 것. 몸테크입니다. 실거주하면서 올 때까지 몸으로 버티기를 몸테크. 자, 우리 공투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축은 오래된 아파트. 자, 우리 대장 아파트라는 말을 많이 우리 쓰고 있습니다. 가격의 상승과 거래를 주도하는 아파트를 우리는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일임사, 일반 임대사업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파, 100단위의 프리미엄, 쪽파, 1000단위의 프리미엄, 대파는 우리가 실파가 있고 쪽파가 있고 대파가 있듯이 대파라고 하는 것은 억 단위의 프리미엄을 대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R이라는 노얄동의 로얄층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 그 뉴스에 보다 보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에서 떴다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를 떴다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떴다방에 속아서 계약을 한다든지 떴다방에 속아서 우리가 물건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면서 그만큼 우리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떴다방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모델하우스, 모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당, 예비당첨입니다. 융모, 융자 없음, 대출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분양이라는 것은 신규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고, 특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 공급하는 것을 특공이라고 하고, 일명 특공제라고도 얘기합니다. 당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첨자 발표고요. 선분양, 건설 착공 전에 수요자와 선계약. 우리의 아파트는 거의 지금 선분양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후분양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완공쯤에 수요자와 계약하는 것. 자, 공공분양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에서 주관하여 분양하는 것을 공공분양이라고. 이와 반대로 그럼 민간분양은 뭐냐? 민간 건설사가 주관하여 분양하는 거. 공공임대는 정부에서 전세 월세의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공공임대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매도, 매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수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는 행위, 매도라는 것은 부동산을 파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매매 금액이라는 것은 건물 플러스 토지 매매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을 할 당시에 보통 전체 매매 금액의 10%를 주는 것을 우리가 계약금이라고 했는데, 10%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중도금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중간에 집어넣는 애탁금을 우리가 중도금이라고 하고, 중도금을 지불했을 경우는 이제 계약 해제가 안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계약금, 중도금, 마지막에 잔금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인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계약금은 몇 프로를 내야 되고 중도금은 몇 프로를 내고 잔금은 몇 프로 되냐, 아무런 이거 규정된 게 없습니다. 관례상 계약금은 보통 전체 매매금의 10%, 중도금은 그 중간 애탁금으로서 한 40~50%, 그리고 잔금이 보통 50%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다반사적인 그런 관례에 따른 것이지 정함이 없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배액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이 오고 간 상태에서 거래 파기 시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든지, 또 매수자는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부동산의 관례상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부동산의 기초, 줄임말로서 불인이 같은 그런 용어에 대해서 이것만 알아도 고수가 된다는 부동산의 줄임말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용인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강의와 또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